맡고 있는 정도현입니다. 네, 저희 진주시민 아카데미는 저희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SSK 경상대학교 연구팀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주제가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포스트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주시민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마르크스주의 현대성, 경제학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강연으로 정성진 선생님께서 마르크스 대한사회론의 지역적 맥락,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날씨도 좋고 좀 꽃도 많이 피고한데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 진주시민 아카데미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게 될 주제는 방금 진행 맡은 정부의 경께서 이야기했듯이 막스의 대한사회론, 그것의 지역적인 맥락, 그걸 협동조합을 중심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 행사는 우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포스트 자본주의와 이제 막스주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의 이제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제 이론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지역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 문제는 3차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1차년도부터 이 지역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구가 많이 진전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이거 문제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많이 좀 불충분한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동안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는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이제 막스의 대한사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막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1980년대에는 이제 많이 좀 여러 활동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이끌어서 실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스주의 이념에 이제 근거해서 세워졌다고 이야기가 되는 옛 소련이 이제 벌써 한 20년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1991년에 이제 몰락하면서 이제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가 이제 또 파산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난 세기 말 이후 이제 또 21세기 들어와서 보면 이게 자본주의 이제 모순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런 피리핀 부익부, 양극화,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생태 위기 이렇게 이제 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다시 이제 막스 내지는 막스주의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보면 우리 학계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 실천 쪽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화라든가 경제 위기 그리고 생태 위기 이러한 영역에서 보면 연구 이게 이제 거의 백화제방이라고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보면 막스의 사상의 이제 여러 영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사회, 말하자면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것인데 이제 그 영역에서도 지난 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그걸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막수주의가 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지난 한 20년 내지 그 30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그 새로운 그 성과들에 대해서 그걸 좀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보이는데 그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지역적인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와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학교에 계시는 그런 거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다만 이제 구민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 막스가 이제 그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연구가 지난 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많이 진전이 되었고요. 거기 좀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제가 여기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해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70년대 이때는 이제 그런 어떤 급진사상, 막수주의 이거를 이제 보면 일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난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이게 거의 세계화라는 게 또 이제 미국화였죠. 그래서 단지 어떤 보수적인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진보적인 이쪽에서도 보면 이제 국민 쪽 이제 문화라든가 그쪽에서의 그 사조가 주로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이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보면 거의 이제 논의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국민 쪽으로 이제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놓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대한사회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게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른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스의 대한사회를 이제 연구하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거의 혁신적인 그러한 흐름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보면 이제 협동조합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지금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대한사회론 연구 성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막수주의하고 달리 이제 막스의 이제 어떤 대한사회 핵심이 이제 무슨 국유화라든가 계획 이런 게 아니고 좀 말하자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물산화라고 합니다. 혹은 물신 숭배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것. 나아가서는 이제 임금 노동, 소외된 노동 그걸 이제 폐지하는 것. 이걸 이제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다바타 미노루라든가 오타니 테이노스케 두 분입니다. 이분들 보면 이제 막스가 이제 보면 여러 많은 저작들을 이제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스 쓴 모든 초고들 노트까지 이제 발췌한 노트까지 포함해서 그걸 출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지난 세기 말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 연구자나 아니면 이쪽 진보적인 학자들도 그거 잘 모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스의 대한 사회의 핵심 개념은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다, 연합이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경우에도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터 후디스 같은 사람은 이제 보면 막스의 이제 어떤 대한사회,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핵심은 기존의 전통적인 막스주의에서 이야기해왔던 국유화라든가 혹은 중앙계획 이런 게 아니고 이른바 이제 가치 생산을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제 가치, 밸류 가치의 생산을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 이게 이제 대한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런 거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중요한 분인데 이제 파레시 샤토파디아 같은 사람은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막스의 이제 어떤 대한사회에 관한 그런 논의하고 막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막스주의자들을 자축했던 사람들이 대한사회 이걸 이론화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밝혔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른바 지금 이제 몰랐지만 옛소련은 이른바 사회주의 중주국이라고 이야기되어 왔지만 사실은 사회주의하고 이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도리어 이제 자본주의와 공통점이 나아가서 자본주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세기 말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이루어진 그 막스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이런 그 대한사회론 그 연구, 이게 이제 그 기여한 바가 뭔가 해볼 몇 가지로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이른바 전통적 막스주의, 뭐 흔히 뭐 정통 막스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혹은 뭐 막스주의, 뭐 레닌주의, 막스 레닌주의. 이거를 이제 보면 그 최근 연구들은 이걸 전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막스의 사상하고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상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막스가 이야기했던 그 대한사회의 모습이 이제 사실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막스주의에서는 이게 많이 좀 은폐가 되고 왜곡되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시 복원하는 이러한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보면 그 막스하면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본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또 이제 자본론이다. 그래서 막스가 이제 보면 여러 저작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자본주의 그 비판 이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막스는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공산당 선언 그걸 제외를 하면 뭐 사실은 그 대한사회 이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한 이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여기저기 좀 흩어져서 단편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스는 뭐 경제학 공학자이고 그렇지만 결국 어떤 그 새로운 그 사회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일어나는 게 없다. 이게 보통 이제 통념이고 그걸 이제 일어난 게 이른바 레닌부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1917년 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소련 체제 하에서 보면 막스주의가 이제 공식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막스의 기여는 뭐 사실상 이건 뭐 정치경제학인데 그 자본주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이고 이른바 사회주의 그 정치경제학은 그러니까 레닌 이후에 나와서 뭐 스탈린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러한 그 통념은 굉장히 이건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의 그 저작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대한사회에 관한 이게 거의 이론이 있다라는 얘기죠. 나아가서 이제 막스가 자본주의 분석을 했는데 자본주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이게 자본주의 이후 사회, 포스트 자본주의에 관한 그러한 이론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이제 이러한 그 대한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그러니까 막스의 그 대한사회의 그 진정한 모습은 어떤 뭐 사적 수요의 그 폐지라든가 국유화라든가 뭐 중앙계 그게 아니고 바로 자유로운 그 개인들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막스가 포스트 자본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상으로 이제 제시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현실적인 그 존재 형태. 이걸 이제 막스는 특히 이제 중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기 이후에는 그걸 협동조합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그 중요성, 특히 협동조합 생산, 노동자 협동조합 생산, 그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 최근에 그 막스의 그 대한사회론에 관한 그 논의들에서 이게 다시 그 재조명이 되고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근의 그 연구들은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그 막스 연구에서는 거의 이제 좀 이용하지 못했던 막스 엥겔스의 그런 모든 그 저작들 이것들을 이제 보면 풍부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미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이른바 전통 막스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막스 레닌주의라고 할까 혹은 뭐 전통적 막스주의 그것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분명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걔들은 보면 막스에게는 그 대한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스트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뭐 몇 개의 요소들만 이제 단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불안전제하고 주로 이제 그 막스 이후에 막스가 죽은 다음에 엥겔스 혹은 뭐 뒤에 이제 뭐 레닌, 스탈린 그들의 의거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그 정치경제 이걸 정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막스의 그 대한사회를 이제 그 사적 수요의 그 폐지, 국유화, 중앙계획경제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위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국가 집권한 다음에 그 실천하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로 막스의 그 대한사회를 이제 복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의 대한사회라고 하는 사실은 아래로부터 이거 사회주의고 아래로부터 그 생산자들이 자유로운 그 생산자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측면 이게 이제 은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자유로운 그 생산자들의 연합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 그것의 이제 현실적인 존재 형태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봤는데 따라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나중에 뭐 레닌도 이제 나중에
이제 후기 된그 협동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굉장히 이제 보면 이제 좀 부차적으로 그 일을 이제 굉장히 인색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전체적으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 권력을 뭐 장악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 자본주의 안에서 이거는 체제 내로 이제 흡수, 이제 결국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의의를 경치를 했는데, 이거하고 말이죠. 그 막스의 이제 그 협동조합에 관한 그 텍스트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 막스는 그 뒤에 막스주의자들과는 달리 그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이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주의자들은 전통적 막스주의자들은 뭐 사회주의,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막스는 뭐 사회주의하고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제 구별을 안 했어요.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뭐 레닌이라든가 뭐 스탈린이라든가 그 뒤에 이제 이쪽에서는 뭐 사회주의하고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는 뭐 공산주의 1단계고. 그래서 뭐 1단계에서는 아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작동할 수 있고, 나아가서 뭐 국가도 작동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막스에서는 이제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그 공산주의 1단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뭐 시장이라든가 국가는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전통적 막스주의에서는 공산주의 1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사회주의라고 보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시기하고 또 동일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바로 사회주의이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이행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행기하고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제 그 구별이 막스에서는 이제 그걸 분명히 이제 구별을 했는데, 이 전통적 막스주의에서는 이런 공산주의로 이제 말하자면 이행기를 아예 이제 공산주의 1단계로 잡았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이제 보면 결국은 자기 체제를 이제 자기 체제, 소련 체제라든가 자기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이제 자처하는 그런 체제를 보면 뭐 시장도 있고 국가도 있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론을 이제 말하자면 왜곡하는 이러한 이론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오독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막스에 대한 사회론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소외된 노동의 그 폐지, 나아가서는 가치 생산, 잉여가치라든가 이런 그 착취, 이것은 이제 폐지인데, 이게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막스주의 이쪽에서는 아예 이제 노동사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이런 걸 다 집권하는 그 사회, 그래서 모든 그 노동이 이제 보편화되는 사회,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보면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막스가 원래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그 막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막스가 이제 원래 이야기한 것과는 이제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스와 우리가 이제 막스주의,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걸 뭐 동일시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구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구별은 지금 우리 그 프로젝트에서 좀 핵심적인 하나의 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막스의 원래 사상하고 그 막스주의 이거하고는 이제 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사실 이거는 뭐 예수의 그 사상하고 나중에 뭐 가톨릭이라든가 여러 기독교 정파가 이제 그 예수의 그 사상을 또 해석한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종교 개혁 때 그 예수의 이제 원래 원시 그 사상을 다시 이제 그걸 복원하는 이러한 그 방식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이른바 이제 마르크스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 막스의 이제 그 원래 그 어떤 그 사상, 이게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복원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른바 막스주의 위기라든가 여러 문제들,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막스 자신은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막스주의자들의 이제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막스는 제가 여기 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보면 스스로 이제 항상 굉장히 이제 이게 완벽주의자였고요. 따라서 여러 어떤 좀 불충분한 점들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항상 그걸 개선을 하고 또 수정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자기 비판, 자기 혁신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는 뭐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뭐 다 옳았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면 나중에 이제 막스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나중에 중년 그 다음에 나중에 노년 시절에 걸쳐 썼던 이 모든 그 저작들을 갖다가 이제 그걸 이제 뭐 왔다 갔다 그걸 인용을 이제 마음대로 하면서 다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막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또 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변화, 발전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그 청년기부터 이게 루게에게 보낸 이제 1843년이니까 막스가 25살 때죠. 그때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가천, 그런 무자비한 비판, 이걸 이제 자신의 어떤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막스가 이제 죽기 전이죠. 83년. 막스가 이제 만 64세 때 죽었는데 바로 직전에 82년도에 그때 이제 막스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스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스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스가 죽은 다음에 엥겔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스 사상이 이게 뭐 대중화 이건 뭐 다른 앞에서 좀 속류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막스 자신은 막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라고 하는 막스와는 구별된 어떤 하나의 실체가 탄생한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문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스의 사상이 이제 하나의 도구마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 이단적인 막스주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트로츠키의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이단적 막스주의자들도 상당수는 말이죠. 이게 자기들이 맞섰던 게 이른바 정통 막스주의, 막스 레닌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는 잘못됐지만 자기가 또 해석하는 막스 이거만 이제 옳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역시 교조주의를 이제 말하자면 반대, 동전의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이단 막스주의 일부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막스의 이제 이런 최근에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막스의 대한사회론의 새로운 요소들이 뭐냐? 이건 이제 이단 막스주의 쪽에서는 쭉 이야기되어 왔던 겁니다만 이게 다시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레로페이그 서유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서유주의가 아니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핵심적인 모습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이제 이런 연합,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또 현실적인 존재 형태가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모든 가치 생산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자들 개인들의 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 이제 계획, 시장의 이제 이러한 참여 계획으로 이제 대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강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대한사회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이념이라든가 목적지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아까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시사가 되었듯이 바로 이제 이게 하나의 자본주의 안에서 이게 전개되는 이제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지 아니 이런 대한사회 포스트 자본주의지 이제 이 자본주의가 뭘 떨어져 저쪽 피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낙원과 같은 세계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로 바로 포스트 자본주의 대한사회를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보면 지난 세기말 이후 이제 전개된 막스의 대한사회론에 대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보면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 혹은 아까 이야기한 사회주의 정치경제 교과서 이런 데서는 아예 이제 이런 것은 언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게 주변화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대한사회론에서 막스하고 이제 막스주의 이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게 대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 10가지로 막스의 대한사회 사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혁명, 퍼머넌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단결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갈 때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행 과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게 바로 이제 대한사회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바로 이제 기존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대체로 다 단계적 접근하거든요. 근데 막스는 그 이행을 이제 연속적으로 퍼머넌트 레볼루션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 나중에 대한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이른바 뭐 1단계, 2단계에도 작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이제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종의 반국가, 세마이 스테이트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면 포스트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넘어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는 그게 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 이후에는 이제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외된 노동, 이것도 이제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본주의 그 막스가 이제 그 초기 청년 막스가 굉장히 이제 그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적인 키워드였던 소외된 노동의 그 폐지.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이제 그 이런 자본론 이후는 이제 주로 가치라고 하는 그 범주로 자본주의 이제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가치 생산도 이제 폐지된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막스 초기하고 나중에 중후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 노동 그 자체의 어떤 종안의 폐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막스는 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이게 폐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한사회의 어떤 모습이 뭐냐? 그건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죠. 그 연합. 그리고 그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그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소유가 이제 재건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막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스레닌주의에서는 이른바 뭐 국유화라든가 아까 얘기했지, 국가가 이제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소유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막스는 이제 그 적어도 그 중기 이후에 그 막스는 이런 대한 사회는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그 소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부정이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지향이 되면서 그 개인적 소유가 다시 그 부활한다는 거죠. 그걸 이른바 부정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 사회가 바로 이제 어소시에이션이고요. 그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그 경제적인 조절 원리가 바로 참여 계획 경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부분 여성 해방. 그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젠더 간의 그 평등, 나아가서는 여성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보면 그 막스 자신에서도 좀 불분명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는 이제 그 나중에 특히 이제 중기 이후에 보면 이른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와 이제 자연 간의 그러한 어떤 상호작용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에서 교란이 되고 균열된다. 이런 점을 이제 그 막스는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막스를 뭐 곡해하는 사람들 혹은 막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막스는 그런 사람들은 대충 이제 막스를 그 생산력주의자, 뭐 생산력주의, 뭐 경제주의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서 생태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려 이런 게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사실 이제 그런 게 보면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여성 해방, 생태 사회 이것까지 또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막스의 대한사회론의 그 요소들을 뭐 저는 뭐 10가지 보면 공산당 선언에도 보면 그 과도기 강령으로 막스가 10개 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봉현 선생님이 이제 그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개수를 갖다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막스의 생각, 요 두 번째 줄, 이게 막스주의인데 막스주의에서는 보면 이게 동그라미 표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는 거고 세모 표시는 약간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거고 요 엑스큐션은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제 없다는 얘기죠. 레닌, 스탈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보면 정통 막스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속혁명, 얘들은 단계혁명론자, 국가의 소멸이 아니고 사회주의에서 국가 강화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소외된 노동의 폐지가 아니고 거기는 모든 인민들이 다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이제 국가의 고용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치 생산이 폐지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국가 자본에 의한 바로 착취되는 그런 인민 대중이 있다는 거죠. 가치, 잉여 가치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노동 폐지가 이루어지는커녕 노동의 보편화가 이루어졌고요. 개인적 소유는 부정되었습니다. 국가 소유로 대체되었고요. 어소시에이션,
이거 역시 이제 부정이 되었죠. 이건 참여계획 경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이런 중앙 관료에 이제 맞서는 지시 경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맨스탄이 전혀 이게 막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막스가 지향했던 그 대한사회의 주요 요소들이 거의 철저히 이제 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그 세 번째 플란에 아까 저 인용했던 90년대 이후 이루어진 그 막스의 이제 대한사회론 이런 데서는 보면 이게 이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막스의 대한사회들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 논자들에 따라서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그 맨 오른쪽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그 타바타비노로 그다음에 오타니 데이노스케 이쪽에서 보면 뭐 개인적 수의 그 재건 그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소통 조합론 이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주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 막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그 좋은 이런 코스트 자본주의 그림을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제 완성된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그 막스가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 이걸 구상을 하고 제시를 했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막스 자신도 말이죠.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막스를 많이 이제 디펜스를 합니다만 막스 자신의 그 사고도 이게 이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그 진화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구체 생각인데요.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요 10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혁명, 국가의 소멸, 소외된 노동의 폐지, 가치 생산의 폐지, 노동의 폐지, 개인적 소유의 그 재건, 어소시에이션, 참여계획 경제, 여성 해방, 생태사회 요 10가지가 그 막스의 이제 보면 막스가 아까 64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1818년에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1883년 그러니까 만으로 65세인가? 그 생일 언제 죽었죠? 근데 여튼 아마 64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었죠. 워낙 이제 이게 젊을 때 이제 진을 갖다가 많이 빼가지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한 250대 후반 되면 좀 많이 이제 기력이 쇠진하고 또 이제 병에 이제 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64세, 65세 이때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보통 기존에 그동안 이제 그 막스를 해석할 그런 논의들에서는 청년 막스하고 나중에 중년 막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1844년 그러니까 막스가 만 26살 때 쓴 저작이죠. 이건 출판은 안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1846년 그 독일 이데올로기 이건 엥겔스랑 이제 같이 쓴 그런 초고죠. 이것도 출판은 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된 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김공현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연하신 이제 공산당 선언. 이게 이제 1848년, 그러니까 30세 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가 전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논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거하고 이제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그러면 초기하고 중기하고 이제 구별 분수형이 뭐냐? 저는 1848년 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혁명이 보면 이게 일단 그 막스의 삶에 이제 아주 이건 결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런 그 경작 비판, 경작 연구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 이런 그 경작 비판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그 비판적 분석 이걸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획기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즘 보면 만년에 이제 막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구 팀에서 이제 추천한 마르셀로 이제 부스토 같은 사람은 막스의 이제 와이프가 이제 죽은 1881년하고 이제 막스가 죽은 1884년 여기까지는 이제 보면 레이트 막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그 시기에도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조금 그걸 더 당겨가지고 보세요. 1871년부터 저는 후기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중기하고 후기 간의 이제 획기는 아까 초기하고 중기 간의 이제 구별의 이제 획기가 1848년 혁명이었던 것처럼 그 중기와 이제 후기 간의 이제 구별의 획기는 1871년 뭐죠? 파리 꼬뮌이라는 얘기죠. 파리 그걸 이제 획기로 해서 저는 적어도 대한사회론에서는 그런 구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쭉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 저작들을
그 초기하고 이제 중후기 이 사이에는 아주 여기 보듯이 상당한 그런 어떤 그 전환을 이제 보여줍니다. 각 요소들 내서. 근데 중기하고 이제 후기 여기는 이제 거의 그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그 변화 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막스 전체 이제 그 사상 전개 과정에서 그 초기하고 1848년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그 이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작 비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1850년대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결실이었던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1857년, 58년에 경작 비판 요강 둠트리스라고 이야기되는 고서적 그때 이제 요거 이제 보면 이제 여기 가령 뭐 국가 여기 두 번째 이제 국가의 그 소멸 같은 것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볼 때 공산당 선언까지는 상당히 희박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막스에서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공산당 선언의 그 10가지 이른바 과도기 강령 이걸 보면 굉장히 이게 국가 중심주의죠. 국가 집권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생산을 뭐 폐지한다. 이것도 이제 보면 이 초기에서는 아직 가치라는 개념, 응여가치라는 개념이 이제 확립된 게 바로 그룬트리스 요강 1850년, 58년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은 뭐 소외를 이제 뭐 지향한다 이런 게 있었지 가치 생산, 응여가치의 어떤 그걸 이제 초월한다 이러한 그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노동자체를 이제 폐지한다 이런 그 인식은 굉장히 뭐 철학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제기된 그런 그 문제의식이었지만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경작 비판으로 가면서 좀 이게 뒤로 이제 거의 약간 후퇴를 하면서 노동 그 자체의 그 폐지지만 이것은 중기 후기에는 불분명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면 막스 대안사의 핵심적인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어소시에이션 개념은 사실은 이게 초기부터 제가 볼 때 이게 막스 중기 후기 일관되게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걸 가지고서 대한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이게 쭉 이게 거의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 철학 비판에서 이제 그 경작 비판으로 나가면서 점차 이제 이게 구체화돼요. 즉 경작 비판으로 나가면서 구체화되는 그 두 가지 그 측면이 바로 이제 개인적 소유의 그 재건이라고 하는 것과 참여 계획 경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그전에는 그냥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게 실제 이제 이게 그 이런 그 경제적인 그 투자가 무엇이고 경제적인 그 조절 방식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그 인식은 초기 막스에서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중기 후기 경작 비판으로 가면서 바로 이제 그 소유 측면에서는 이게 개인적 소유를 그 제거하는 것이 되고 경제적인 그 조절에서는 바로 이제 이른바 노동 시간 그러니까 화폐나 시장이 아니고 이제 노동 시간 단위의 이제 이런 아래로부터 그 계획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에서는 뭐 제가 이쪽 그 연구도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이야기 분명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여성 해방 이런 또 생태 사회 이러한 그 인식이 이제 보면 초기에는 역시 이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예컨대 공산당 선언 같은데 보면 무슨 부인 공유제 이러한 언급도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 보면 그러니까 경악할 그런 그 표현도 들어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경작 철학 후보에서는 그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불충분한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보면 나중에 이러한 경작 비판 자본론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한 말하자면 인식이 이제 심화되는 것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전히 좀 불충분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아까 막스의 이제 생태론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른바 이런 소재자만 뭐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이제 흔히 이제 번역되는 메타볼리즘 그 개념인데 그것이 이제 확립된 것도 보면 요강 그 이유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러한 전체 이런 생태 오히려 이제 이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자연에서 이제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는 흔히 이제 보면 뭐 프로메테우스적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면 적어도 초기 막스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이러한 측면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중기 후기로 가면서 상당히 이게 또
발전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이제 경제학적 비판이라든가 자본주의 비판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막스가 이제 초기에서 나중에 중기 후기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한사회론도 이제 보면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발전했다, 또 진화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기존의 이제 막스주의 쪽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공산당 선언 이걸 이제 굉장히 하나의 이제 근거 업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사실은 공산주의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행에 관한 핵심적인 ABC는 다 거기 제시돼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엥겔스가 그걸 더 발전시켰고 레닌, 스탈린은 더욱 이제 그걸 체계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해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 자신에서 이제 보면 자신이 이제 보면 중기 후기로 가면서 이쪽 초기에서의 그러한 대한사회의 인식을 상당 부분 이걸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걸 이제 보충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는 예컨대 이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스 경우에 이제 보면 대한사회에서 이제 보면 대개 이제 반공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막스 이제 비판할 때 막시자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 개성 이런 걸 이제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모든 게 집단이라든가 계급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개인은 이제 무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막스 비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했듯이 이제 막스는 대한사회 핵심을 자유로운 개인들, free individual, 혹은 free individuality, 자유로운 개인들, 자유로운 개성들의 이제 association, 그것을 이제 파악했다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게 보면 대한사회에서 핵심적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몇 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 1845년에서 46년. 이때 보면 막스하고 이제 엥겔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산주의 사회, 바로 포스트 자본주의죠. 이거는 개인들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발전에 결코 공고하는 그런 단 하나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굉장히 국가 중심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공산당 선언에서도 막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계급 대립을 가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죠.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 이게 여기 연합이란 말도 여기 나옵니다. 공산당 선언에도 그 연합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공산당 선언 이게 의인 동맹, 공산주의 동맹에서 이제 위임받아서 작성한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운동 단체에서 이거 좀 자신들의 강령적 문건을 좀 기초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기초할 과정 서로 활동가들하고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안하고 이걸 뒤집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이제 막스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보면 만약에 조건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자신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체가 개인을 우선하는 거죠. 근데 막스는 이걸 바꿔버렸다는 거죠. 논쟁 과정에서 오히려 각자의 이제 각자가 자유롭게 발전해야 된다. 이게 전체가 자유롭게 발전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론, 그리고 이제 그룬틸세하고 이제 자본론 3권 여기 보면 그룬틸세는 아까 1857년, 58년인데 이때 이미 이제 보면 어떤 포스트 자본주의 이게 이제 가려면 이게 자유로운 사회인데 자유로운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이제 보면 우리가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한다 이러면 이거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로운 시간이 일단 최대한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노동 시간이 단축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보면 막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이제 이게 단축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유 시간이 이제 확대되는 것. 이걸 말하자면 어떤 대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아주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나중에 1863년 사실은 여러분 자본론 1권, 2권, 3권 이렇게 하면 막스가 자본론 1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막스 자신이 출판을 못했지만 2권, 3권 초고를 1권 쓰고 난 다음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3권 이걸 이제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1권, 그 다음에 2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3번 60, 이게 되게 63년, 65년. 그때 그 축고를 이제 나중에 엥겔스가 편집해서, 물론 이제 막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한사회의 이행을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나라, 혹은 뭐 자유의 영역, 그것으로 이제 이행하는 이런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론 1권에도 보면 이런 자본주의 이후 사회는 각 개인의 이제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근본으로 이루어하는 고차적인 그 사회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어소시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이제 막스의 그 대한사회에서의 핵심적 개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막스 이 초기부터 중기, 후기 이게 일관되게 이제 이게 쭉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이데올로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45년 40년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들의 공동사회에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참여한다. 개인의 제어, 컨트롤 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전개나 운동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이제 나중에 그 국제노동자협회, 이른바 제1인터내셔널이라고 이야기되는 거기에서 이제 문건이죠. 이른바 임시중앙평의회 대의원들을 위한 그 개별 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게 1866년에 쓰여진 문건인데,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 혹은 자유롭고, 여기 보면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 이게 굉장히 요식에 많이 나옵니다. 협동조합적인 노동의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그 시스템. 이거를 이제 보면 대한사회의 모습도 그랬고요. 막스 벤츠 출판한 가장 이제 완성된 그런 그 경찰 비판 저작인 자본론 기본 1867년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죠.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고 자신들의 그 다양한 개인적 노동력을 스스로 의식해서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지출하는 그 자유로운 인간의 영합. 이게 이제 자본주의 이후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무엇인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일본 학자의 이제 그 정리를 이제 그걸 인용을 해서 한번 어소시에이션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사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사회가 이제 보면 이게 폐쇄된 사회인가, 아니면 오픈된